네, 자, 그러면 이제 수동태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동태는 이번에 2023년도 1학기 기말고사, 고척중, 개봉중, 경인중 2학년 교재, 2학년 그 3과 교재에 들어가 있는 어법입니다. 이게 지난 겨울방학부터 저희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이거를 방학 때 좀 저랑 같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공부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고, 네. 그게 아닌 분은 이걸 아마 처음 설명을 들으실 텐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언제나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항상 간결하게,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만 딱 해가지고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다들 이렇게 하시겠죠, 뭐. 자, 아무튼 수동태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동태라고 하면요. 일단 님들이 수동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능동태가 뭔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능동태. 대체 능동태는 무엇인가? 능동태. 오. 오. 네, 자, 능동태랑 수동태를 먼저 일단 할게요. 자, 능동태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사전적 정의는 동사의 행위가 목적어에게 시행되는 것. 이걸 가리켜요. 이게 바로 능동태입니다. 글씨 글 좀 줄이자. 아하. 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능동태는 동사의 행위가 목적어에게 시행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말로 일단 먼저 할게요. 한국말로 I throw a ball. 아, 이것보다 좀 더 직관적인 걸로 하겠습니다. I hit you. 내용이 좀 그렇긴 한데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예시로 든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때린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까지나 예문이 그런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튼간 자, 보시면요. 이 내가 때리다 너를이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여러분을 때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주 비폭력주의 간디에 가까운 수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절대 저는 학생들에게 고함, 욕 혹은 기타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간 제가 때립니다. 여러분을. 혹시 모르니까 이거 써놔야지. 사실 아님. 사실이 아님. 자, 아무튼 제가 여러분을 말하면서도 무섭네. 씨. 아무튼 자, 그러니까 이 때리다라고 하는 행위가 목적어에게 가고 있죠. 자, 이 상태를 능동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전적인 거니까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럼 이제 수동태가 뭔지를 해봅시다. 수동태. 그럼 수동태는 무엇인가? 자, 동사의 행위가 주어에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자, 한국말로 따지면요. 아까 그 나는 너를 어, 가르친다. 그래, 가르친다로 하자. 다른 걸로 하자.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자, 가르친다라는 행위가 목적어인 너를에게 가죠. 영어 순서대로 가봅시다. 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행위가 너에게 가죠. 그럼 이건 능동태예요. 자, 그러면 수동태는 무엇인가? 나는 가르침 받는다. 너에 의해서가 되는 거지. 자, 이러면 수동태가 됩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건데 가르침 받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 행위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 행위가 바로 이거죠. 이 행동에 영향을 받는 그 존재는 바로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이 행동을 수행하는 존재는 주어가 아니라 뒤에 있는 뭔가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능동과 수동의 개념인데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너무 교과서적인 설명이니까 좀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능동태 하면은 I teach you. 내가 너를 가르친다. 그죠? 자, 이제 수동태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뭐냐면 자,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가 됩니다.
이 PP라고 하는 건 과거 분사예요. 그래가지고 수동태를 수업하게 되면은 반드시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불규칙 동사라는 걸 해야 돼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저 I teach you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너가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you are taught by me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바로 수동태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과정을 일단 개념 설명했으니까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I write a letter 이라고 해보죠. 나는 편지를 쓴다.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얘를 가운데로 슥싹 옮겨봅시다. 이것도 좀 제목을 바꾸고 능동태에서 수동태 전환. 자, 일단 이 문장은 전형적인 능동태 형태의 문장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걸 어떻게 수동태로 바꾸느냐? 자, 일단 얘를 좀 간격을 두어서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치죠. 자, 그럼 이제 수동태로 바꿀 때는요. 첫 번째로요. 여기 있는 얘를 주어로 옮겨야 됩니다. 능동태에 있는 목적어가 주어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a letter를 주어 자리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동사를 수동태로 전환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비동사를 먼저 쓸게요.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앞에 주어가 지금 a letter 3인칭 단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is가 나온다고 치죠. 중요한 건요. 이게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이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할 때는요. 얘 시제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제가 is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write의 과거 분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딱 여기까지 쓰면 일단 수동태의 주어와 동사가 완성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를 수동태에서 이제 뒤에 보내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떻게 하냐면 by me 이렇게 바꿔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인칭대명사주에는 인칭대명사를 이렇게 뒤로 보내서 by 뒤로 보내서 만들 때는 목적격으로 바꿔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격 I의 목적격 me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수동태는 이런 식으로 보통 전환이 되고요. 이 방식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eter makes money 라고 합시다. 자, make money는 돈을 만들다도 되겠지만 보통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꼭 위조지폐 만든다는 얘기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똑같이 해봅시다. 일단 얘를요 주어로 보내죠. 그래서 money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동사 makes를 수동태 형태로 전환시켜 줍니다. 자, makes 현재죠. 그리고 얘는 3인칭 단수죠. 그래서 비동사 is가 나오고 make의 과거 분사인 made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피터를 아까 했던 것처럼 일로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by Pete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수동태 전환이 완성됐죠. 일단 이게 기본적인 수동태의 개념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고수분들 나는 좀 이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좋아한다. 나는 이거 이해할 자신 있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식을 잘 보시면 돼요. 이거는 보통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것인데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전환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게 만약에 이해가 되면은 훨씬 쉬워질 겁니다. 뭐냐면요. 능동태가 수동태로 전환될 때에는 원래 능동태에 있던 목적어 하나가 사라진다. 즉
능동태에서 수동태면 수동태 이러면은 목적어 개수 1개 마이너스 1. 자, 요거를 이해할 수 있다면은 네.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수동태 같은 걸 좀 더 내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자, 이게 뭔 얘기인지를 보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뭐 필기하실 거면 필기하시는데 전 지울게요. 일단 필기하실 거면 멈추고 써요. 사라진까지만 나와 있는데 예, 이렇게 옮겨드리겠습니다. 예, 멈추시고 써요. 전 바로 지우겠습니다. 자, 뭔 얘기냐?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봅시다. 피터로 하죠. Peter makes money. 자,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에이씨 능동 그리고 얘는 수동. 얘를 수동으로 바꾸면 이거였죠? Money is made by Peter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목적어가 사라졌냐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거 주어죠. 명사 맞지, 그치? 명사, 주어랑 목적어는 명사예요. 자,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있어요. 동사 맞죠? 자, 그리고 명사가 있습니다. 목적어는 반드시 명사로만 나와야 해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동태 쪽을 봅시다. 그럼 수동태 쪽은 어떻게 되느냐? 주어에 명사가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있는 것도 같죠. 근데 여기에는요, 이 수동태 문장에는 능동태에는 없던 게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거죠. 전치사. 지금 잘 보시면 이 피터가 있는데 피터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걸 의미합니다. 전치사에다가 명사를 더하면 뭐가 되냐면요. 부사구가 됩니다. 부사구가 돼요. 즉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부사구란 얘기입니다. 이름부터가 명사가 아니죠 이미. 그지? 부사구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 아주 카와이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또 잘 그리죠. 네. 3대 500 보노보노입니다. 자, 이 친구한테요. 머리카락을 하나 심어준다고 칠게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보노보노한테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의 치명적인 존재인가? 아니잖아. 이걸 예를 들어서 이 친구에게 슬픈 운명을 한번 전가해 보겠습니다. 짜자잔, 호머 심슨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뚫렸네요. 네, 호머 심슨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건 장난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부사구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 보노보노 머리카락이랑 같은 존재입니다.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즉 문장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을 아예 그냥 날려버리셔도요. 얘는 지금 문장 구조의 어법상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여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차이가 나죠. 명사, 동사, 명사였는데 명사, 동사로 끝나버렸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결론이 가능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동에서 수동으로 전환되면 목적어 개수가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1에서. 이게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더 직관적으로 하자면 동사 뒤에 있던 명사가 한 개 사라집니다. 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명사 뒤에 동사 뒤에 명사가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해가 된다 하시면요. 수동태랑 능동태를 구분하는 그 자체에서는 굉장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어차피 고등학교 가시면 이걸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좋은데 지금부터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고요. 몰라도 문제는 없어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일단 설명 많이 했으니까요.
바로 이제 문제 풀러 가봅시다. 자, 보시면은 이거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G 설치류 녀석이 지금 고양이 좀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네요. 아무튼 고양이의 엉덩이를 kick ass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맞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자, 킥을 하는 주체는 지금 G죠. 맞는 게 고양이고, 즉 킥이라는 행동의 대상이 고양이입니다. 그러면은 킥 뒤에 목적어는 고양이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틀린 거예요. 그럼 남은 얘가 자동으로 답이 될 텐데, 얘를 봅시다. 수동태일 때는 주어가 이 동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킥의 대상이 고양이가 됐으므로 정답은 이겁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설명이었고, 우리가 했던 직관적인 설명으로 그냥 해석이 최고예요. 고양이가 차인다. G에 의해서가 되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Sam hit the ball. 샘이 공을 쳤다. 그렇죠? 이거 치는 주체는 샘이고, 치다라고 하는 hit의 대상이 되는 건 공입니다. 따라서 hit보다 공이 뒤에 와 있죠. 목적어 자리에 있죠. 이럼 얘가 정답입니다. B가 되면요. B가 되면 이제 Sam was hit by the ball. 샘이 공에 의해서 맞았. 자, 그림이 좀 애매하다. 그림이 좀 애매하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샘이 공을 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가? 샘이 공한테 맞은 건가? 날아오는 공을 주먹으로 쳤다고요? 아닌가? 주먹으로 친 게 아닌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주먹이 맞은 건가? 뭐야 이거 페널티킥도 아니고 왜 이래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냐에 따라 가지고 정답이 바뀌겠네요. 한번 정답을 봅시다. A랍니다. A. 샥! 화면이 확 움직이니까 눈 멀미올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A래요? 예, 쌤이 친 게 맞아요. 그러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뭔 상황이야 이건? 곰이 호랑이를 쥐 던지는 장면. 예, 예. 교과서 치고는 상당히 좀 놀라운 장면이네요. 자, 아무튼 지금 딱 보니까 던지는 주체가 곰이고 대상이 호랑이죠. 이 자세로 곰을 던졌을 리는 없잖아, 그렇지? 그지? 얘가 공중에 떠 있고 공중에서 얘가 얘를 던진 거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좀 대단하긴 한데 아니겠죠. 자, 그럼 아무튼간 정답은 B죠. 그죠? 왜냐면 호랑이가 던져진 거니까 곰에 의해서. 그죠? 이쪽이면 반대가 될 겁니다. 이게 답이라면 좀 무섭긴 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자, 그러면 이제 4번, 5번, 6번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4번을 볼게요. Judy made a coffee. 주디가 커피를 만들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설명. 두 번째는 약간 직관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방법. 세 번째는 뒤에 목적어를 보고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하는 방법으로 갈 겁니다. 첫 번째를 보죠. 자, 일단 주디가 커피를 만들었다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커피를 만든 거기 때문에 얘는 능동입니다. 자, 두 번째 방식 해석이었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아까 했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식. 뒤에 전치사가 없이 바로 목적어 나왔죠. 그렇죠? 바로 명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전치사가 없어요. 지금 메이드랑 얘 사이에. 그러니까 이건 능동이 맞습니다. 라는 거죠. 자, 5번 봅시다. 뭐 이외에도 그냥 이런 문제는 형태 보고 판단할 수도 있긴 해요. 자, was made. B 플러스 PP죠? 수동태죠. 그렇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자, 6번 봅시다. Columbus discovered America. 컬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냥 동사죠? 능동태지. 자, 그럼 이제 14번, 15번 뭐 요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공부해 오세요. 외우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를 보겠습니다. 1번부터 여기서 한 5문제만 풀고 일단 이 영상은 개념 설명에 대한 것만 준비를 했고 사실상 복습에 가까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끌면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지라 한 3-4문제만 하고 끝낼 겁니다. 자, 보도록 하죠. 칼같이 갈 거예요.
뒤에 by가 있어요. by 전치사죠. 뒤에 명사죠. solve는 해결하다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얘가 맞습니다. 방금 한 건 세 번째 방법으로 한 거죠. 뒤에 목적어 있나 없나로 보고. 자, 해석으로 한다면요. 주어가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지?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녀가 치즈버거를 주문됐다고 하면 말이 이상하겠죠? 주문했다가 맞겠죠? 해석으로 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수동태인데, 그러니까 수동태 의문문인데요. 자,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게 만약 수동태라고 한다면 뒤에 목적어가 보통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 전치사 없이 바로 명사가 튀어나와 있죠. 이러면은 능동태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능동태의 경우에는 앞에 조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수동태라면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 나오고 PP가 나오겠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5번까지만 할 거예요. 자, the gift wasn't made by Sam이 맞겠죠. 지금 by Sam이 있는 것부터 일단 수동태스럽기도 하고, 네, 그리고 PP가 있죠, 그렇죠? PP가 있으면은 비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The radio was invented by. 자,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목적격으로 나와야 돼요. 힘.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볍게 설명한답시고 했는데 20분이 넘어가가지고 조금 그렇긴 해요. 님들이 영상을 볼 때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영상 보실 때 좀 배속을 해서 보셔도 잘 들릴 겁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뭐 대본을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주절주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방법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개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아마 객관식 문제 영상으로 아마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유바.